안녕하세요, 성책방입니다. 오늘은 과학의 달 기념 언박싱! 4월은 과학의 달입니다. 4월 21일에 과학의 날이 있는데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서점에서는 과학의 달이라고 과학 서적들로 여러 이벤트를 합니다. 즉,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달이라는 거죠. 4월 과학의 달, 5월 민음사 오프라인 패밀리데이, 6월 서울국제도서전. 그래서 저는 이번 달부터 6월까지 평소보다 더 바쁘게 책을 읽게 될 예정입니다. 많이 읽기도 많이 읽고 북클럽도 가입하고 하니까 많이 사기도 많이 사요. 주로 이 시기에 산 책들이 제 1년 양식이 되곤 합니다. 4월에 책 사야 돼서 3월에는 거의 안 샀어요. 아예 안 산 건 아닌데 언박싱을 할 만한 그런 일은 없어서 어쨌든 과학의 달 기념이라고 했으니 과학책이 많겠죠. 열어보겠습니다. 2025년은 세계 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라고 합니다. 1925년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발표됐거든요. 유엔이 거기서부터 100주년을 기념해서 지정했다고 해요. 불확정성 원리는 비전공자인 제가 설명하긴 어렵고요. 어떤 입자가 존재하는 위치와 그것의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얘기래요. 밖에 차도에 달리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얼마만큼의 속도로 움직이는지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지도 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쬐끄만 입자가 되면 그렇게 측정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게 양자역학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정확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일반인이고 수학도 못하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 책은 작은 것들이 만든 거대한 세계입니다. 이건 유튜브 겨울서점 최근 영상에서 보고 읽어야겠다 싶어서 샀어요. 이전에 세계 끝의 버섯이라는 책에 대한 영상도 올려주셨는데 그 책 후속으로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올려주신 책입니다. 세계 끝의 버섯은 저도 갖고 있어요. 출간 당시에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읽어보고 너무 좋았던 책인데 좋아하는 북튜브 채널에서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읽을 만한 책도 이번에 추천해 주셔서 냅다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이 책도 21세기 최고의 책 목록에 있는 책이었더라고요. 목록에 있는 과학책은 거의 다 체크했다고 생각했는데 놓쳤나봐요. 부제가 균이 만드는 지구 생태계의 경이로움이에요. 버섯에 이어서 버섯도 균사체지만 그것보다 더 작은 미시세계의 이야기. 띠지에 있는 문구가 더 마음에 들었던 게 세상을 부패시키는 존재가 세계를 만든다. 파괴하는 존재가 창조하는 존재라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곰팡이, 박테리아 같은 균들로 본 생태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또 어떤 사유가 있을지 무척 기대됩니다. 다음 책도 생물 관련 책인데요. 두 번째 책은 바다의 제왕입니다. 제목 짱 멋있죠? 이 뿌리와 이파리 출판사가 낸 오파비니아 시리즈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지구와 생물에 대한 책들을 주로 내거든요. 옛날에 삼엽충이라는 책을 읽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시리즈입니다. 공룡도 아니고 고래도 아니고 삼엽충이잖아요? 삼엽충에 대해 쓴 책을 읽어볼 일이 살면서 별로 없잖아요. 내용은 다 까먹었지만 제가 그 무렵에 화석에 빠져 있어서 오랜 공룡 시절에서 벗어나서 좀 포괄적인 고생물학으로 관심이 옮겨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삼엽충이 계속 기억에 남아서 시리즈 책을 나중에 몇 권 더 장바구니에 담아뒀는데 이번에 이때다 싶어서 두 종류에 대한 책을 구매했습니다. 바다의 제왕이잖아요. 문어도 지능이 꽤 높다고 하는데 두 종류에 대한 얘기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분류하자면 지구과학에 들어가는 인간의 시대에 오신 것을 애도합니다입니다. 서가명강 시리즈니까 서울대 교수님이 쓰신 시리즈예요. 서가명강이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의 줄임말이거든요. 제가 기후위기 대멸종에 대한 책들을 읽는데 이 책이 도서관에 신간으로 들어와서 읽어보니까 앞으로 관련 책들을 읽고 생각해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샀습니다. 요즘 인류세라는 말이 교양과학 서적에서 종종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질시대로 홀로세라고 하는데 캄브리아기, 쥐라기, 백악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신생대 제4기 홀로세라고 해요. 근데 인류 문명이 번성하고 인간에 의해 자연이 파괴되고 대멸종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확연하게 인류 이전이랑은 또 다른 시대가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홀로세가 아니라 이제 인류세라는 시대 구분을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제기됐거든요. 이 인류세라는 개념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디서부터 인류세라고 해야 할 것인지, 저는 인류세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서울대 교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명문대가 무조건 다 좋고 이견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강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서도 그래도 저는 서울대 못 갔으니까 이 책이 얼마야? 18,800원. 18,800원에 서울대 교양 수업 하나 듣는다고 생각하면 이득이잖아요.
기후 위기적으로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지 살짝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주로 자주 읽는 분야인 물리학입니다. 우주랑 천문학 책을 읽는 걸 좋아하니까 필연적으로 물리학을 제일 많이 읽게 돼요. 네 번째 책은 양자역학의 역사입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 여럿 있는데요. 이건 그 중에서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그냥 넘길까 했는데 물리학자 킵손의 추천사가 써있어서 그만. 킵손은 이론 물리학자인데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SF 영화들 자문을 맡은 걸로도 유명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인터스텔라 같은. 어쨌든 그런 킵손의 추천사가 엄청 크게 적혀있고 양자역학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책이라고 하니까 뭔가 내용도 많을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다섯 번째 책은 역시 물리학 책이고요. 양자중력의 세 가지 길이라는 책입니다. 이 출판사 사이언스북스가 민음사 산하의 과학책 전문 브랜드인데 제가 여기 책을 많이 읽거든요. 유명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도 여기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믿음과 신뢰의 사이언스북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책 시리즈가 사이언스 마스터스라는 시리즈거든요. 이 시리즈 책을 한번 꼭 읽어보고 싶었는데 도서관 가니까 여기 책들이 연식이 좀 있어서 거의 다 낡고 너덜너덜한 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번 기회에 새 책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부제가 리 스몰린이 들려주는 물리학 혁명의 최전선이라고 하는데 최전선이라고 하기에는 이 책이 2007년 책이니까 다소 최전선에서 이제 좀 떨어졌겠지만 그래도 마스터스라고 나온 책이면 오래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리즈가 아닐까라는 안일한 예상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책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클래식하고 예쁩니다. 다른 책도 다 읽어보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책도 많거든요. 여섯 번째 책은 이제 물리학이기도 하고 천문학이기도 한 블랙홀입니다. 책 제목이 아주 심플해서 마음에 듭니다. 처음에 저는 이 책 저자가 브라이언 그린인 줄 알고 장바구니에 넣어놨었어요. 뭐 엔드 오브 타임, 우주의 구조, 엘러건트 유니버스, 멀티 유니버스. 근데 브라이언 콕스더라고요. 섣부른 판단을 했죠. 그래도 이 책 요즘 광고도 많이 돌리고 눈에 띄더라고요. 브라이언 콕스의 저서도 번역된 게 몇 권 있는데 저는 아직 못 읽어봐서 이 책이 처음입니다. 저자가 브라이언 콕스랑 제프 포셔인데 두 사람 다 입자물리학과 교수네요. 두 분이 책을 이것까지 3권이나 냈대요. 환상의 파트너인가 봐요. 제가 우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단연코 블랙홀인데요. 어렸을 때, 진짜 꼬마였을 때 스티븐 호킹의 책을 보고 관심이 생긴 게 지금까지 쭉 취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어릴 때 과학책을 감명 깊게 읽었으면 과학자가 되던데 저는 영 소질은 없었나 봐요. 공부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어쨌든 1월에 까를로 로벨리의 화이트홀을 읽었거든요. 이제 블랙홀을 읽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6권 과학책이 끝났습니다. 7번째 책은 SF 소설인 모데란입니다. 이거 북펀딩 하던 책인데 늘 그렇듯이 펀딩하는 거 까먹어서 출간되고 나서야 장바구니에 담아놨습니다. SF계의 혁명 선언문이자 뉴웨이브 SF의 고전이래요. 막 이 문구만 봤는데 너무 설레요. 엄청 재밌을 것 같고. 이 모데란이 나온 미래의 문학 시리즈가 폴라북스의 과학소설 쪽 시리즈라는데 이거 절판된 책이 너무 많아요. 한 절반은 절판이에요. 근데 소개글들을 읽어보니까 진짜 다 재밌어 보여서 왜 이런 시리즈를 지음 알았지? 이 절판이라는 단어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어쨌든 책 소개에 적힌 말이 아마도 작가인 데이비드 R 번치의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독자는 괴로움을 원하는 독자,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커다란 흑십자가에 올라간 독자입니다 라고 써있더라고요. 이거 디스토피아 소설인 것 같거든요. 저는 기꺼이 이야기가 주는 고통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읽어내려간 끝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척 재밌을 것 같아요. 책을 오래 읽어서 이런 예감이 얼추 맞거든요. 아주 기대됩니다. 마지막 SF 소설은 뭐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마지막 책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한 책들의 도서관입니다. 이 책은 출간 당시에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까먹었었는데요. 마침 4월 21일 과학의 날 이틀 후가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이거든요. 사실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책에 대한 책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책장에 좀 있는데 한 30권쯤 되니까 한 번에 3권씩 소개해도 10년치 분량이 있어요. 굳이 컨텐츠 핑계대고 살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도 신간 없으면 조금 서운할 것 같아서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책들 중에서 이걸 골라봤습니다. 책 덕후들이 이미 재미있다고 하는 책이라 기대되고 내용도 가지고 있는 책들이랑은 겹치지 않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책에 대한 책 중에서 이상한 책이 꽤 많아요.
저는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 젠틀 매드니스라는 벽돌책이 있거든요. 이것도 책의 물성에 대한 책인데 도서 수집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서 수집가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두껍습니다. 이 책도 영문이 매드맨스 라이브러리고 역시 뭐든 지나치면 광기가 되는 법이긴 한데 지성을 대표하는 책과 광기가 합쳐진 책은 정반대의 분위기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그런지 매력이 있습니다. 도판이 많아서 책이 풀컬러에 크기도 커요. 진짜 이상하고 상상도 못한 기괴한 책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거 시작하는 첫 번째 챕터 제목부터 책이 아닌 책이라니까 뭔 소린가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슈레딩거의 티셔츠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들었을까요? 저는 둘 다 패턴이 귀엽더라고요. 패턴, 그림? 그래서 뭐가 되든 상관이 없긴 한데 이거 되게 질긴데?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그림 티셔츠가 나올지, 고양이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오픈! 오! 살아있는 고양이다! 아, 고양이가 살았습니다. 생존한 고양이. 다행이다. 크기는 뭐 넉넉하게 X 라지로 했고요. 귀여워.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생존이 믿기지 않나봐요. 귀여워. 귀여워. 아, 유령 고양이도 귀여웠을 텐데. 여름에 입기 좋은, 되게 얇네요. 20수가 아니라 30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마침 뭐 여름에 티셔츠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살아있는 고양이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가방과 티셔츠를 샀더니 사은품으로 책이 따라온 그런 과학의 달 기념 언박싱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4월에 과학책을 장만을 좀 해서 5월에 읽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산 책을 읽은 얘기는 5월이나 6월쯤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야.